식신은 또 정관을 만나죠. 식신이 만나는 건 정관을 만나는데, 정관을 만나는 걸 가지고 탐합망관이라고 해요. 탐합망관. 합을 탐해서 관이 망했다는 거죠. 탐합망관이라는 것은 내가 관공소에 들어가는데, 식신인 내가 관공소에 들어가는데 벼슬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갓을 쓰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제 벼슬을 해서 가는 건데, 패랭리를 쓰고 관으로 들어가니까 역관이라는 얘기죠. 역관이라는 것은 이제 영업을 하러 갔다, 납품을 하러 가는 거예요. 식신이라고 하는 짓는 능력을 내 스스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대행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때는 이제 근이나 비견이 없으면은 없을수록 더 관에게 순종력으로 더 좋죠. 식신이 관을 만나러 가는데 근이 왕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비견이 있으면은 관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아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반론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규정이 있고 관이라고 하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반론을 제시하니까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식신이 관을 만나는데 만약에 근을 가졌거나 비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행을 하라고 했는데 자꾸 독립 조건을 만들려고 하니까 더 나쁘죠. 물론 자기 부인을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알아서 일을 다 처리하니까 요즘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식신이 관을 만나는데 근이나 비견이 다 하면은 독립 요건을 자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관에게 거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관합은. 그리고 또 식신이 만나는 게 뭐를 만나나요? 편인을 만나죠. 식신이 편인을 만나면 도식이라고 하죠. 도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짓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식신이라고 하는 짓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안 하면 되죠. 식신이 하지 못하는 것은 못한다가 아니고 도움을 받으면 돼요. 내가 근이 없으면 도움을 받고 살면 되는데 되게 근이 없으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근이 운에서 딱 와서 근이 생기는 순간 자꾸 독립을 하려고 해요. 자립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자립정신 때문에 망해요. 되게 어릴 때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도움 받는 거 치사하니까 그냥 치사하게 살 바에는 나 그냥 대학 안 가고 나가서 돈 벌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도식 맞은 사람들이에요. 편인이 식신을 도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편인이 식신을 도식했거나 식신이 편인에게 도식을 당했거나, 그 말이 그 말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편인격이 식신을 도식했거나 식신격이 편인에게 도식을 맞았거나 똑같은데 학교를 가지 않아요. 뭐냐 그러면 자립정신 때문에 치사한 부탁을 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식신이 양간은 관을 만나고 음간이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정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음간은 정인이 식신과 합을 하는데 양간이 만나는 건 식정관에서 탐합망관이라고 하는데,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정인과 합을 하니까 대행이 아니에요. 아까 식신이 정관을 만나는 건 대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정인을 만나니까 이거는 이제 대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학습에 전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쁜 말로 하게 되면은 미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양반이 하는 공부를 게으름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양반 흉내를 낸다 이런 의미를 이제 하는데, 상관이 편인하고 합을 하거나 식신이 정인하고 합을 하는데, 이거는 미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게으름으로 양반인 척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봤자 게으름이에요. 되게 이제 사문난적 취급을 당하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종교나 문화 예술 쪽으로 가요. 과거에는 모두 다 이렇게 비천한 운명들이라고 했죠. 승도지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수행자밖에 할 게 별로 없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상극이 삼합이 되면 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 변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식신이 정인을 만나는 것은 그걸 공식적인 강의에서 말을 하기에는 좀 민망한 말이에요. 그래서 식신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식신은 식신생제, 그리고 식신제살, 식정관, 그리고 도식,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서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모든 육신들을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뜻을 새겨주는 건데, 옛날에는 글자를 계속 연구하는 것을 고증학이라고 했어요. 고증학. 설문해자에 보면은 이렇게 고증학을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괄적 작용을 하는 동사작용을 한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은 이렇게 비견과 식신을 갖추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식신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네 가지로 목적을 삼는다. 식신이 편제를 만나면 상생을 하는 것이고, 편관은 상극이고, 정관은 상합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식신이 나를 상극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목적을 삼는다. 그리고 항상 근과 비견은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이 상생을 받는 것은 항상 성립 요건이죠. 상생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근이 있는 것 말고 나를 상생해 주는 것이, 근이 있는 것이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근이 있는 게 성립 요건이 아니라 관의 성립 요건은 재생관을 하는데, 관이 근이 있는 게 아니라 재성이 근이 있는 것을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인성의 성립 요건은 관이 인을 생을 받는 관인이 되어야 되고, 재성의 성립 요건은 식신생제가 성립 요건인데, 상생을 하는 육신이 근을 가지고 있어요. 재생관이면 재성이 근이 있어서 관을 생하는 것이 좀 제대로 된 거지, 관이 근이 있으면 관은 겁재를 상극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관의 심상은 뭘까요? 재생관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겁재를 극해서
재생관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재생관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건데,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지키겠다는 거죠. 똑같은 행위, 똑같은 말을 하는데 행동은 같은데 그 속내는 다르다는 거죠. 그 속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되게 이제 45세 정도가 넘어가면서 아,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인의 성립 요건은 정관이죠. 정관이 있어서 정관의 생을 받아야 되는데, 정관이 근이 있어서 생을 해야만이 정인이 튼튼한 일을 맡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인이 상극을 하는 것은 내가 임무를 맡겠다는 게 아니라 백성을 징집해서 관을 구한 거예요. 정인이 상관을 상극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임무를 맡겠다는 게 아니라 백성을 징집해서 관을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관의 생을 받은 정인이 아니니까, 어디에 소속이니까 어디에 소속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관의 생을 받으면은 조직의 능력이죠. 조직의 능력이니까 명분을 갖게 되는데, 관의 생을 받지 않은 정인이 상관을 극했다는 것은 백성을 착취해서 임금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직장마다 이제 개인의 능력이 우선하는 곳이 있어요. 가령 의사들은 조직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우선이죠. 그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가 아닌 거야. 전체의 목적, 조직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왜 너는 개인별로 명령을 하느냐. 그게 바로 자기 행위가 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인성이 근이 있다는 얘기는 관이라고 하는 조직의 생리에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의 능력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관에서 보면은 왜 조직에 맞게 생활하지 않고 조직보다 개인이 우선한다는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행위를 하는 자들이 근이 있기 때문에 조직보다 개인이 자꾸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식상이 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성은 원래 관이 근으로 생을 해야 되고, 식상은 일간이 근으로서 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들의 이렇게 그 능력을 고요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관이 근이 있으라고 했는데 인성이 근이 있거나, 일간이 근이 있으라고 했는데 일간은 무근하고 식상이 근이 있거나 하면은 어느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면은, 내가 무언가 어떤 새로운 직책을 받게 되면은 과거의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자기 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전의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또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것을 부수고 새롭게 하고, 과거 정권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요. 과거의 흔적을 남겨서 무언가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흔적을 싹 지워버리고 자기가 새롭게 뭔가를 창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면면이 이어져 온 것들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없애버리는 행위를 해요. 위정자들이나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오늘은 친구였었는데 내일은 원수가 되는 거죠. 잘했건 잘못했건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인데 상생의 원칙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행과 육신은 다른 건데 오행은 물건에게 하는 행위고 육신은 사람에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물건은 불로다가 찢어야 되지만 사람을 불로 찢으면 안 되죠. 사람한테는 냉정함과 온화함으로 찢어야 돼요. 마치 사람을 꼼장을 볶듯이 불로 찢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과 육신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다가 초보자 연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전례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그거를 모르면은 통변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 식구 개념으로 모든 식구 개념으로 식자를 봅는 거죠. 그래서 식을 꾸준히 해야 되니 나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까지 길러준다는 의미가 식에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이 주장하는 가장 아름다움이란 것은 양한다는 거예요. 양한다.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생재 속에는 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누어 주러 간다는 의미가 식신생재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평관을 봤을 때는 살이라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구하러 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식신이 정관을 보는 것은 일을 나누어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분업이나 관에서 하는 일을 대행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도식이라는 것은 편인이 식신이 상극을 한다는 것은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나누어 받으니까 도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누어 받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누어 받는 도식이에요. 그렇지만 받은 것을 지키지를 못하죠. 내가 도식이 되었는데 근황하다. 그러면은 장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팔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서 자꾸 까먹어요. 내가 먹고 사는 땅을 자꾸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는 것과 같아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터전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의미가 도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생화극제라고 하는 것은 상생상극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가령 식신이 편인에게 도식이 되었을 때 식신생재를 하면은 도식을 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신생재를 할 때 부족한 점은 비견이 있어야 되는데 비견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인력을 같이 나누어서 식신생재를 할까라고 하는 방법이 생화극제죠. 만약에 식신제살형인데 근이 없으면은 내가 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어떤 살에 대한 미리 살이라고 하는 재난을 방어하기 위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될지 극복하는 게 이게 생화극제에 들어있어요. 내가 식신이 정관을 만나서 대행을 해야 되는데 근이 있으면은 태도불량에 의해서 잘리게 되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생화극제에서 알아야 돼요. 내가 편인에게 도식이 됐는데 천간에 비견이 떴으니까 나누어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가 안 주면은 나는 받을 곳이 없는 줄 아냐 까불다가 잘리게 돼요.
이런 것들을 너는 어떻게 극복하고 처리해 나갈 겁니다. 이게 생화극제에서 찾아야 돼요. 식신제사를 하는데 근은 없고 비견만 있는 사람, 식신생제를 하는데 근도 없고 비견도 없는데 어떻게 불충분하니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것들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프로가 될 수가 있어요. 프로 선수라고 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추어야 될 때 상대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추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생화극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죠. 식신생제를 하는데 비견이 있으면은 경험을 쌓아야 상극으로다가 편제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이 되는데 비견을 남인 줄로 착각을 하잖아요.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의 경험자로서의 모습인데 비견을 형이나 동생인 줄 알면은 안 돼요. 이렇게 근거가 없는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초보자가 갖추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난무하죠. 식신생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되는 비견, 그 비견이 편제를 취하고 있는 행인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근이 있으면은 칠사를 대하려고 하죠. 칠사를 대하려고 하니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의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부인한테 이겨서 뭐 할래요?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육신의 특징을 모르고 육신의 생화극제를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아리송하기만 하죠. 이렇게 육신의 쓰임은 경마다 각기 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평강격의 비견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의미가 다르죠. 평강격의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살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전우나 동료가 잘 살아 있어야, 내 옆에 튼튼하게 있어줘야 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평강격의 비견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시기 질투에 의해서 상대를 내쫓아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번약하기 때문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그래요. 내 걱정하지 말고 네나 잘해 이런다. 네가 나보다가 위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 너는 내한테 충고할 만한 급수가 못 돼. 막 이런 말을 해서 이게 근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견들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비견이 나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냐, 내가 함께 해야 될 동료냐,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경마다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10개의 격이 각자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 격이 10개인데 이거를 합치면 육신이 한 100개 정도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묘하게 이렇게 단어만 바꾸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기초가 성립이 되면은 응용은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육신의 성립 요건을 먼저 맞추어 놓고 그 목적을 하고 나서 임상을 하게 되면 식신이 편제로 가냐 편관으로 가냐, 정관으로 가냐 아니면 도식을 당했나, 이런 거를 꼭 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화극제라고 하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화극제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오행의 생화극제라는 용어는 이미 1000년 전에 등장. 생화극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은 당나라 이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화극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론이 나와요.